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 천미를 강의하는 날이죠. 2권이에요. 제 22장 관살장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6번째 이제 살을 제하는 게 지나쳐서 제살퇴각격을 설명할 거예요. 이 제살퇴각격은요, 격국론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형태 꼴에서 사주 전체가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가 이제 임철조 선생은 제자약살격이 있다고 했어요. 네, 제자약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살을 용신으로 쓸 때, 네, 살을 용신으로 쓸 때 약한 살을 재성이 도와줄 때, 이럴 때는 일주가 강해이죠. 일주가 강해서 재성을 감당하고 살을 감당하는 꼴이에요. 두 번째가 살중용인격이에요. 살이 중해서, 살이 중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일주가 불안하죠.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요. 그런 때 인성을 써갖고 화살을 하는 거예요. 그 강한 살의 기운을 인성이 뽑아서 일주를 도와주는 거죠. 세 번째 용신론입니다. 세 번째 용신론에서 식신제살이에요. 자, 식신제살이라는 건 뭐냐? 식신을 용신으로 해서 살을 제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주도요, 어떻게 될까요? 일주가 강해야 돼요. 일주와 살이 양정, 힘이 균등할 때 식신을 써서 제사를 하면 품격이 훨씬 올라가집니다. 물론 대운이 받쳐줘야 되겠죠. 4월 합관주살격은 이건 뭐 할 필요 없는데요. 합관주살격이 바로 이제 임철조 선생의 사주가 합관주살격이에요. 관을 하나 합하고 살을 하나 남겨놨죠. 그걸 용신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살을 쓰겠다는데 살대운이 와야 돼요. 설생하는. 그리고 5월 관살혼작격. 관과 살이 혼잡이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 그거는 이제 사주 꼴을 봐서 얘기할 것이고요. 오늘 이제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식신 제살퇴각격이에요. 6월 살을 제하는데 퇴과하다. 지나치게 많다. 이런 건 철조 선생이 오늘도 설명드릴 거지만 수학이 무성. 비록 공부를 해도 이루질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학이 무성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경돌하는 분이 명나라 때 지었다는 거예요. 청나라가 아니고요. 관살이 혼잡되어 있는 사주를 갖고서 레무나 나한테 와서 묻는다면이라죠. 유불가, 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원문은 그렇고요. 유병은 주는 설명할 필요 없이요. 자, 임 선생이 말씀하세요. 살이 곧 관이다. 그 이유는 뭐냐? 신앙하면 된다. 그러면 그 살도 관으로 쓸 수 있다. EAVB예요. 살로써 관을 삼는다 라는 거예요. 관즉 살이다. 또 원인은 뭐냐? 신약하면 관도 곧 살이 된다 라는 거예요. 일주가 매우 강해요. 그러면 제할 건 없어요. 무제. 제하지 않아도 불이살권. 뭐하지 않는다? 살에 대해서 곤란하지 않다. 정관이 상잡. 정관이 서로 섞여 있다 하더라도 단 뿌리만 없다면 역시 살을 쫓아간다. 조건은 뭐예요? 일주가 희망할 때, 매우 강할 때라는 걸 조건으로 다셨어요. 거관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불가양단 두 가지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식신을 쓰든 상관을 쓰든 그냥 둘 써서 관을 제거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합살은 결론적으로 아름답기는 하다. 그래서 합해서 오거나 합해서 가는 것이 마땅해야 된다. 깨끗하고요.
독살생건 살이 유일하게 월지를 타고서 있으면 그러면 제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직거라고 해서 직장이 거처하는 것이 청요에 맑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살이 중할 때 유제, 제한, 중살, 살이 무리를 이루고 있을 때 제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일주가 통근을 해야 돼요. 신장. 그래서 일주가 통근을 하고 있으면 일주 자신이 관형이라고 해서 장악한다. 관형이라고 해서 저울대 권자, 저울대 형자예요. 그러니까 저울대를 잡을 만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대법원에 있잖아요. 이런 거 여자가요. 살생인, 살이 인성을 생하고 인생신, 인성이 일주를 생할 때 용지고보, 용지 이거 용산이에요. 용산에 높은 걸음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일주가요 임재, 재성을 감당할 만하다. 그러면 제재약살이에요. 이건 일주가 강한 거예요. 안탑제명이라고 해서 기러기 탑에다가 이름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요, 만약 살이 중한데 일주가 약해요. 이럴 때는 비빈증요, 가난하지 않으면 일찍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할 차례입니다. 만약에 살은 미약한데 제하는 것이 지나치다, 제살태거예요. 이럴 때는 수학이 무성이라고 해서 비록 공부는 하나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뒤에는 여러 잔소리를 하시는데, 지지를 가지고 청간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살의 명절을 곧바로 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요, 일주가 왕하면요 석필도 관살 혼잡에 대도 가능하고요, 일주가 휴수면요 불가혼 석필수면 안 돼요. 그래서 금장차 살을 6등분으로 나누어서 내가 소시험자 시험하여 놓은 것이 있으니, 또 얘를 나누어서 상세히 후에다가 적어놨다. 이 참고, 준비된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라고 하셨어요. 내가라고 했으니까 적천수 천미에는 징의에는 없겠죠. 이건 천미를 내가 어쩌고 임철조 선생이 직접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 제살태각격을 볼게요. 유괄 제살태갑니다. 사례명조가 모두 몇 개예요? 7개인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2개 하고요, 다음 강의에 2개 하고 나머지는 3개 하고 그럴게요. 자, 병화일주죠? 토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예요. 사토. 그 식신이 강한 거죠. 그러면 이 식신이 강한데 인성을 써야 돼요. 그럼 화를 기다려야 돼요, 이 사주는요. 목을 기다려야 돼요. 목은. 물론 이 비거분이 좋으냐? 안 좋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식신이 강해서 일주가 약할 땐 뭐부터 찾아라? 인성부터 찾아라. 비겁은 들어오면 쓸데없는 식신을 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다.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재성이 강해서 일주가 약할 때는 뭘부터 찾아라? 비겁부터 찾아라. 인성 찾으면 안 됩니다. 왜? 재성이 강할 때 인성이 들어오면요, 재성이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안 돼요. 살이 강할 땐 잘 봐야 된다. 살이 강할 땐 일주가 약하면 어떡하라? 벌써 인성부터 찾아라. 화살해라. 화살. 살을 살기운을 화해서 일주를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인성 쓰는 게 많지 비겁 쓰는 것이 별로 사주에서는 용신으로서 확률이 조금 작아질 것이다 라고 해요. 이 사주도요, 역시 비겁은 안 좋습니다. 왜? 이렇게 식상성이 강해서요, 무엇을 쓴다? 토채 목수용조예요. 그럼 여기 목이요, 여기 목이 있고요, 해수에 간목이 들었어요. 근데 이건 못 쓴다고 하셨어요, 철조 선생님께서요. 그 이유, 신금이 밑에 눌러줘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신금도 금은은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그 이유, 그 해수 때문에 괜찮습니다. 미우는 왜 좋습니까? 해묘 목국을 해서 소토를 하는 바람에 좋죠. 그러나 갑오대운의 이 사주는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비거분인데 왜 비거분이 들어왔는데 왜 죽습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비거분이 들어왔을 땐 토를 먼저 생하지 일주를 먼저 생하려고 하질 않는다 라는 거예요. 특히 이런 오화되면요 이 해수를 극하니까 그리고 미토는요 해수와 합을 해요. 그래서 해명이 먹국을 이루니까 소토를 하면서 인성국이니까 좋죠. 네, 좋습니다. 이 사주는 갑오대운의 종명이 되는 사주입니다. 자, 철조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공독살, 시에 유일하게 살을 하나 딱 하고 났다. 그런데 수저살이요. 식신이 강해서 토국수하는 바람에요. 사식상제, 4개의 식신이 제하고 있어요. 이 해수를요. 연지 묘목은요, 피신금개두, 신금이 딱 개두를 하고 있어서요. 당하고 있어서 쓰지를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물며 추목은 본래 부적소토, 소토하기가 힘들다. 오직 의지할 때라고는 해중 간목위살, 간목으로서 가지고 이 살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을 해요, 저 해수가요. 을미운에, 이때 좋습니다. 을미운에 암의 목국을 하는 바람에 좋죠. 첩보 남궁, 아마 남궁 쪽에서 고시를 봤는데 이름이 명고한원 높은 이름이 올라왔어요. 갑오운에 목이 죽죠. 어디에서 죽어요? 오화에서 죽죠. 저 소토하려 들어갔다가 소토는커녕은요 병화 살리려 들어갔다가 오히려 오화에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또 각기 합화 토가 됐다는 것이죠. 토도 가능합니다. 합화. 그래서 정회간이라고 해서 정회라는 것은 이거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 돌아가신 거예요. 기사년 이제 세운을 따진 겁니다. 충거해수 사운에 사회충이 일어나서 불로 본인 자신도 죽은 거죠. 그래서 화운이 오면 이 사주가 좋을 것 같지만요. 식신이 강해서 용신을 찾으려면 인수부터 찾아라. 비겁을 찾으면 쓸데없이 식상만 크게 식상만 살리는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살태각격이라는 명리 용어는 격국내에는 없어요. 없는 용어죠. 철조님이 지어낸 격의 형태를 이야기한 것이죠. 예를 들어 이 명조는요 자왕모색격이에요. 자식이 왕에서 엄마가 쇠한격이 됐죠. 반론한 명문이 없다. 식상상이 많아 신약이 된 명조는요 오직 인수대원만 바랄 뿐이다. 갑오대원 오화가 사지에 되고 각기 합한 토가 되는 바람에 부모상을 당하고요. 결국 사순대원 그 안에서 기사년에 해수를 충하는 바람에 본인도 죽은 명조죠. 그리고 수학이 우성이라 그렇게 공부를 했어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하는 제살태각격입니다. 자, 모양체형론은요 토가 6점이고요. 다 용신으로 쓸 수 있어요. 금도 쓰고 수도 쓰고 목도 쓰고요. 화만 못 쓰죠. 이 화운이 들어오면 토를 더 성하게 하는 바람에 3가지 쓸 수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목용신의 수의신이고요. 초년대원 신유대원은요 시제 해수가 있어서 금생수함으로 플러스 한신이 됐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격국론은 식신격이에요. 그렇습니다. 155번이니까 4를 칠게요. 154. 맞습니다. 지금 어려서 좋은 운이에요. 이 운까지는 괜찮아요. 이 운이 제일 좋습니다. 이게 빨갛지만 이건 해명이 목국을 하는 바람에 이때가 최고 좋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읽지를 못하는 거죠. 저는 알고 있죠. 프로그램에서 읽지를 못한다는 것을. 155번이에요. 이것도 병아주션 같아요. 토가 하나, 둘, 셋, 4개 또 맞고요. 그러나 이 습토라는 게 참 희한한 게요. 같은 토라도 진토와 이 술토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차 역시 일살동사제,
살이 여기 있어요. 네 개의 제함을 당하고 있다. 소, 불급 전조. 전조보다는 조금 못한 것은 해묘지 회국을 하질 못해서 별로 지지로 못한 것이 좀 아쉽다. 비록 조체 근양이라고 해서 일찌감치 국립학교는 간 것 같아요. 이런 결과 이 대운이 요런 때예요. 이건 가능합니다. 이때 칭등 추위에서 좀 어렵게 떨어진 거죠. 이 칭등이라는 오늘 못한 거예요. 이게 올라갈 등자 절록발이 징자거든요. 쩔뚝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려니 일반인보다는 못하죠. 그래서 떨어져서 연납부석, 이때만 해도 돈을 내고서 부석자리 차고 있었는데 사로 역시 불능통달, 벼슬길 역시 통달하지는 않았다. 반가운 건 시살 투로해서 행 가보운에도 이게 여기는 아까 기토였었잖아요. 기해였었어요. 가보운이 같은 운이 똑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화토지환, 화로 토로 화하는 근심은 없었다 라는 거예요. 아까는 가보대운에는 이 기해시였으니까요. 전전은요 기해시니까 갑기합토에서 합격이 되는 바람에 안 좋았는데 이건 그런 근심은 없었다. 그러나 말미암은 거예요. 형로다단, 좋은 꼴은 못 봤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역시 허물은 없었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죽었고 지금은 그냥 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사주 구조가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까 사람은 그래도 과거에 급제도 하죠. 근데 이 사람은 급제를 못하죠. 차조는 전조가 태어난 시간만 틀린다. 차조 역시 자왕모세양꼴이에요. 전조는 시제 해수를 용신을 하는데 차조는 진토에 그늘 든 임수가 용신이 되고요. 같은 천간에 신금이 있어서 시신이 된다. 전조보다는 조금 나아. 그래도 불럭까지는 이르지 않아. 죽지 않은 게 다행이죠. 죽으면 인생은 끝난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자승보다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에요. 일단 이 친구는 같은 신묘생이니까요. 여기 어려서 지금 와 있죠. 저도 신묘생인데 터키티가 별로 신묘생들이요. 별로 그렇게 크게 출세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고라이티가 훨씬 낫더라고요. 제 친구들 봐도 경인신묘 이렇거든요. 임진생들도 괜찮은데 신묘생들은 그렇게 썩 좋은 꼴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출세도 별로 못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띠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주 8가지 구조를 봐야 되겠죠.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 덥네요. 오늘이 하지입니다. 6월 21일. 낮이 가장 긴 때죠. 그래도 그러나 저러나 지금서부터 하지서부터 더운 거예요. 이제 앞으로 더울 날만 남았어요. 한 2달은 폭폭 찝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